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엔진의 주요 부에 대한 교환하고 점검, 우리 기능사 계열이나 과정평가용 산업기사 등에서 나오는 그 엔진의 주요 부 교환 및 점검 부분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요 부 교환 및 점검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밸브 스프링,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 다음에 이 밸브들이 상하로 작동을 하면서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밸브는 실제로 지금 그림처럼 이 캠축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캠축의 캠 부위가 구형 버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명칭이, 여러분들도 이론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요거만 캠축이에요. 캠축. 근데 실제로 우리가 3실린더든 4실린더든 실린더 종류에 따라서 축은 굉장히 길죠. 샤프트니까. 각각의 밸브에 맞는 캠이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샘플링을 한 거죠. 실제로. 밸브 하나에 캠 하나. 밸브가 8개다 그러면은 캠도 8개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만 단면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캠축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캠이 예전 구형 방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로크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로크암이라고 합니다. 로크암은 평상시에 힘을 안 받고 있다가 이 캠 부위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고정축이 들어가는 데죠. 이렇게 고정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캠의 볼록 솟은 캠 부위가 위로 상승하면은 위를 이렇게 밀겠죠. 그러면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위가 올라가면은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은 지렛대처럼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밸브 스프링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여기 밸브 세트로 봤을 때 밸브 스프링은 평상시에 스프링의 장력, 텐션으로 밸브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밸브가 실제로 실린더 헤드 부분, 실린더 연소실 부분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이 안은 연소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다가 필요한 타이밍이 되면 지금 해당하는 밸브가 열려줘야 되겠구나. 흡기 밸브가 열리면은 공기와 연료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은요, 배기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방출이 되겠죠. 그럼 해당하는 실린더의 타이밍에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캠축의 캠은 다 기계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실기나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금처럼 위로 이렇게 이 부분을 상승시키면은 로크암이 지렛대 원리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평상시에는 실제로 옆에다가 스프링을 그리면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스프링의 장력 때문에 스프링이 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누구를? 밸브를. 그래서 밀폐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보다 기계적인 요소인 금속인 로크암이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캠의 요 높이만큼 그대로 로크암은 요 높이만큼 그대로 D 높이만큼 얘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프링을 요만큼을 압축시켜서. 스프링에 물려져 있는 밸브가 당연히 같이 물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D값이 여기랑 같은 건 아니에요. 왜? 요게 정확하게 1대1일 때 같겠죠.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보통 한 1.5 정도 더 길어요. 더 길다는 얘기는 이쪽 부위는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 우리가 실습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밸브 스프링의 역할이 무엇이냐? 밸브를 항상 원위치대로 잡아당겨서 밀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요소들이 캠축의 캠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는 타이밍에 예전 구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로크암 등을 통해서, 로크암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로크암이 상하 작동을 하면서 밸브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모델들은 만약에 템이 로크암을 작동 안 시킨다. 그랬을 경우는 로크암의 끝단 부분과 밸브의 스템 엔드라고 하는 끝단 부분이 닫고 있느냐?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닫고 있으면 안 되냐면요. 초당 공회전만 되더라도 수십 번의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마찰을 일으켜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자,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은 마찰에 의해서 결국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열이 발생하면은 금속류들은 부피가 늘어나. 열팽창.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붙어 있는데 마찰이 계속된다, 열팽창이 된다, 부피가 늘어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피 팽창에 의해서 꽉 이렇게 지금처럼 밀폐를 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길이가 열어줘. 열리게 되게 되면 가스가 새죠. 압축과 폭발일 때는 밀폐를 시켜줘야 되는데 가스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때문에 이런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열팽창, 열에 의한 팽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 팽창하는 양만큼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우리는 여유 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간시에는 간극이 있다가 시동이 걸려서 마찰이 계속되다 보면은 열팽창이 나고 그때는 이제 그 간극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자동차를 배우나 그럴 때에는 흑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 한 0.25mm, 배기는 한 0.35mm 정도의 여유 간극을 간극 게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드스트 밸브라고 하는 조정 밸브를 통해서 맞췄다고요. 근데 요즘은 열팽창이 된다는 의미 자체가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금속과 금속이.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모델들은 직접 부딪히지 않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로크암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크암이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직접 로크암이 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는 유압식 리프트를 사용합니다. 왜 리프트라고 하느냐? 업다운이 되기 때문에. 뭐 또는 어드스트 밸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리프트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이 안에 리프트 안에는 오일이 항상 꽉 차 있어요. 순환하면서. 근데 오일은 액체잖아요. 액체는 압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크암이 전달되는 힘이 그대로 밸브에 100%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마찰열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오일이 순환하잖아요. 그 열이 오일에 축적이 되더라도 오일은 고여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유압식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밸브의 간극이, 옛날에는 열 팽창 때문에 밸브 간극이라는, 흑기보드는 배기가 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흑기와 배기가 좀 차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매뉴얼 지침서에 따라서 간극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대부분이 유압식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흐르는 오일은 열을 받아도 순환하면서 냉각을 하기 때문에 간극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밸브 간극은 제로다. 이게 필기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매우 중요하고, 최소한 이 정도 이론은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밸브 스트링을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밸브를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위로는 안 나오죠, 구조상. 아래로 빼야 돼요. 근데 아래로 빼려고 그랬더니 밸브 스트링하고 또 물려 있어요. 결국은 밸브를 교환하려고 하더라도 스프링을 타협을 해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락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 밸브라는 것 자체가 금속이죠? 밸브가 들어가 있는 곳이 실린더 헤드죠? 그러면은 밸브가 상하로 움직이죠? 상하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빈틈이, 여기에 빈틈이 있다는 얘기가 빈틈이.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밸브가 열렸을 때 이 안에 가스나 오일이 일부 요 밸브를 타고 역류할 수 있겠죠? 역류할 수 있어요. 빈틈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심한 마찰이 일어나니까는 시동에 걸려서 엔진 오일이 순환하면은 쭉 엔진 오일을 쏴가지고 몇 군데 일정한 곳으로 쏴가지고 이 위에 헤드 커버가 있겠죠?
요거를 옛날에는 로크함을 썼기 때문에 로크함 커버라고 얘기해요. 오일이 위에 탁 하면서 타고 요 부위로 집중적으로 오일이 떨어져요. 이렇게 뚝뚝뚝뚝 계속. 왜? 마찰되는 열을 마찰되면 깎이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윤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이 거꾸로 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엔진 오일이 빈틈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또 부품 요소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가 밸브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밸브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원통을 하나 박아줘. 이렇게 여기 개방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통을 하나 여기다가 밸브가 헤드에서 밸브가 작동하는 거에다 박아요. 열박음을 시켜놔. 그리고 요 바깥에다가 케이스를 하나 씌워요.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요 케이스의 안쪽에다가는 다 뭐를 집어넣느냐? 고무, 수지제를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무예요. 고무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의 주둥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무인데. 근데 고무는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늘어나지 말라고 이 주둥이 모가지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 부분을 제가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깥 부분은 금속성 케이스지만은 안쪽부터 이 부분 있는 데는 다 고무라고 그랬어요. 고무는 이게 밸브다. 고무는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도 꽉 물 수 있죠. 근데 꽉 무는데 탄성이 있으니까는 밸브가 움직이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밸브가 상하로 움직이다 보면은 고무도 늘어나죠. 늘어나지 말라고 항상 쪼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밸브가 상하로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밀착된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요 장치인데, 고무는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용수철 같은 스프링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세트를 다 합쳐서 우리는 밸브, 가이드, 고무 또는 스템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자동차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고무도 계속 밸브에서 마찰되게 열받죠. 찢어지죠. 스프링도 늘어나죠. 그럼 요 사이로 오일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일이 연소실하는 거 누르는 거죠. 오일을 먹는다고 하죠, 엔진이. 그런 경우에는 오일이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연소실 안에 들어와서 탁! 불이 붙어. 그러면은 배기가스 색깔이 뭐로 나오느냐? 백색 매연이라고. 필기시험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이드 공부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 오일이 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야. 유밀작용. 또 연소실에 있는 가스가 올라오지 말게 밀폐시켜줘야 돼요. 가스 기체죠. 그래서 기밀작용. 그래서 이 밸브 가이드 고무가 오래 써서 파손되거나 망가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일도 들어가서 타. 그러면 뭐가 나와? 백색 내연이 나와요. 근데 오일은 불이 잘 안 붙죠? 근데 그걸 억지로 태워. 그 완전한 폭발을 일으키기 어렵죠? 그럼 출력 저하가 돼요. 압축 압력이 가스 부서니까는 폭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점검 후에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저랑 같이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두 개의 실린더 헤드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실린더 헤드 중에서 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4실린더예요. 두 개씩의 뭔가 장치가 있어요. 또 이쪽에도 두 개씩의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린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씩 있는 거죠, 4개.
요게 요 동그랗게 생긴 컵처럼 생긴 얘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유압식 리프트. 또 제가 이걸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 안에 보이는 게 밸브예요, 밸브. 밑으로는 스프링 보이죠?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밸브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지금. 요게 뭐예요? 유압식 리프트예요. 여기에는 오일홈들이 다 있어가지고, 요거 보세요. 오일홈 보이죠? 구멍. 오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게 리프트예요. 움직여요, 이렇게. 구조나 모양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요즘은 이런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의 실린더에 밸브가 두 개씩 있죠. 총 4개의 밸브를 가지고 있죠. 바로 DOH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실린더 헤드죠. 그래서 한쪽 8개 작동시키는 캠축이 따로 있고 또 반대편 8개를 작동시키는 캠축이 따로 있어요. 헤드 위에 캠축이 따로 있어요.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가 됩니다. 요즘 다 이런 타입들을 많이 쓰죠. 요 모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밸브 스프링을 이완시켜주는 밸브 스프링 탈착기라고 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고, 오늘은 그 장비 중에서 잘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빨 같은 거 뽑을 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죠. 롱노즈 플라이어인데 약간 꺾어놨죠, 원통으로 이렇게. 이게 가이드 고무를 뺄 때 사용하는 가이드 고무 플라이어예요. 자, 가이드 고무 플라이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트들을 DOHC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지 않고도 위에 있는 캠축만 분리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결착해서 요거 같은 경우 요 실린더 헤드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실린더마다 별도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DOHC용은 요렇게 밸브 가이드 세트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요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실제 수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 가이드 고무를 집어넣을 때 사용되고 있는 소켓이에요. 가이드 고무를 안전하게 고무에 새 가이드 고무를 손상 없이 집어넣을 때 쓰는 거 기억해놔야 되겠죠, 두 개는. 근데 요거는 이제 DOHC용 실린더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요, 헤드를 지금 제가 엎어놨어요. 엎어놨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얘는 밸브 스프링이 4개가 있죠. 이쪽에 4개가 있죠. 근데 캠축은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 아까 칠판에 나왔던 것처럼요. 하나의 캠축이 회전하면서 각각의 캠이 각각을 따로따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작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SOHC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SOHC는 로크함도 들어가요, 이 모델은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는 DO가 나오는 것보다 실무적으로는 DO 쪽 위주로 하지만 시험에서만큼은 SO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SOHC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스프링이나 밸브를 교환하는 걸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 이런 C형이나 D형 밸브 스프링 탈착기가, 이게 밸브 스프링 탈착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켓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은 DOHC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 깊어요. 좀 단수 무식합니다. 한 번에 1개씩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한 번에 1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4개, 8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요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건 DOHC용. 자, SOHC용은 단면이 없죠. 요게 바로 요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D형. D자처럼 생겨서 그런 거예요. 밸브 스프링 탈착기예요. 자, 이 모델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락 부위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 락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락이 딱 걸리니까는 안 움직이죠. 락 부위를 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락 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레바를 보게 되면은 전체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에 작업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제가 직접 작업할 때는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압축하려고 그러면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좀 감싸는 것처럼 해가지고 압축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습을 잘 보고 본다고 또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교환해봐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구별을 시키겠죠? 야, 1번에 흑기를 탈거해라. 2번에 백기를 탈거해라. 우리가 예전 강의에 캠의 높이를 측정할 때에 캠 축에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를 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내가 밸브를 구별하고 싶다. 기억해 주세요. 500원. 500원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500원 정도 크기만한 빠진 곳을 찾으세요. 이 전체 헤드의 끝단에서. 그럼 양쪽 끝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 파진 부위가 있고 이쪽에 파진 부위가 있어요. 근데 500원에 가까운 건 어디예요? 이쪽에 가깝겠죠? 500원보다 실제로 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500원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헤드의 뒤예요, 뒤. 여기 뒤에 치수도 한번 볼까요? 뒤에 치수도 보면은 양쪽 끝단으로, 케이스의 끝단으로 보면은 파진 부위가 있죠, 이렇게. 여기 파졌네, 그죠? 캡축이 2개 들어가니까 2개 파졌겠죠. 앞쪽은 어때요? 여기도 파졌네요? 근데 500원에 가까운 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래서 500원에 가까운 쪽이 뒤야, 뒤. 그러니까는 뒤에 가까운 이쪽이 4번, 순서대로 3번, 2번, 1번이에요. 밸브의 순서로 구별할 수 있죠? 이 모델에서는요, 이쪽이 뒤니까 얘는 2개씩이죠. SOHC는 2개씩이에요. 좌우, 흑기 하나, 백기 하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예요. 구별할 수 있죠? 그럼 이 질문을 딱 해야 돼요. 교수님, 1번 실린더까지는 제가 이제 알아요. 교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근데 어느 쪽이 흑기입니까? 어느 쪽이 백입니까? 위에를 보면 몰라. 위에는 다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자,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밸브의 지름이 어때요? 실린더별로. 한쪽 열에 있는 밸브의 지름과 또 한쪽 열에 있는 밸브의 지름이 어때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DO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SOHC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밸브의 지름이 차이가 날 때에는 밸브의 지름이 큰 쪽이 무조건 흡기예요. 왜? 배기가스가 나가는 속도에 비례해서 흡입해서 들어오는 공기와 연료의 속도가 느려.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배기 쪽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흡입 쪽에서 그만큼 먹어줘야 되잖아요. 못 먹어, 속도가 그러면 느리니까는 무엇으로 커버해야 돼요? 너비로. 들어오는 통로를 넓게 만들어서 천천히 들어오지만은 들어올 때 한 번에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흡입 밸브의 지름이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구별했죠? 그 다음에 흑기가 어디고 배기가 어딘지 구별했죠? 제가 그러면은 작업을 해볼게요. 2번 실린더에, 자, 500원짜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500원짜리. 자, 와서 보세요. 자, 양 끝에 뒤집어 놔도 500원짜리 있는 데가. 양쪽을 보면은, 여기죠, 여기 500원이죠. 그럼 여기 끝이야. 그럼 위로 한번 와서 보면, 여기 4번 실린더, 3번 실린더, 2번 실린더, 1번 실린더예요. 그럼 2번 실린더에 제가 흡입 밸브를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2번 실린더의 흡기 밸브예요. 흡기 밸브에 있는 나머지 밸브 스프링, 가이드 고무, 밸브 3가지를 한번 다 교환을 해볼게요. 자,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일단 살짝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이 장비를 써서 하시는데, 자, 얘는 자, 보세요. 잠깐 가까이서 보시면은, 위에 있는데 이렇게 컵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스프링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스프링을 넣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부분, 얘가 여기를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힘들죠? 그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다시 뒤집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약간 세워놓고 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 이렇게. 아이고, 예, 이런 거는 원래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인간미가 있죠, 그래도. 예. 자,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 흡기 밸브를 한다. 카메라는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지. 약간 측면으로.
그러면은 500원짜리를 찾았다. 여기 500원이니까 여기가 4번, 3번, 2번. 2번에 흙이 밸브 지르면 그쪽 여기 안쪽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제가 이제 분리를 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 탈착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탈착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얘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딱 대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어느 게 맞을까요? 반드시 이 D형 타입은요, 가까운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거리를 내주시는 거야. 그래야 압축을 했을 때 이게 스윙이 정확하게 각도가 맞을 수 있어요.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게 되면 각도가 안 맞아서 약간 힘을 옆으로 줘요. 그럼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안쪽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밑단 부분을 스프링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밀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어이구, 제가 최대한 압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최대한 얘를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뒤로 빼세요. 일단은 넣어야 되니까 넣으세요. 그리고 됐어요. 뒤에 이제 힘을 주면 되겠죠? 제가 한번 힘을 줘볼게요. 자, 어때요? 정확하게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힘을 줬더니 락 장치인 리테일러 록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여기서 이거를 띄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뭘 사용하느냐? 안전을 위해서 자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죠? 이게 리테일러 록이에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리테일러 록이라는 거를 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탕 튀기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풀어서 이렇게 원위치. 그리고 난 다음에 밸브를 잡아서 스프링 부분을 요 탈착기를 먼저 빼줍니다. 살짝.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빼주면 부품이 나와요. 요게 어퍼 시트라는 거예요. 요게 밸브 스프링. 자, 제가 이거 빼는 거보다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로우 시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로우 시트. 요게 밸브죠? 밸브는 빌려서 요렇게 밸브 2번 흡기 밸브 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 가이드 고무예요. 자, 가이드 고무는 어떻게 하느냐? 특수 공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특수 공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플라이어 있죠? 플라이어, 조합 플라이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면 잘 안 나와. 그 안에서 쩔었다, 눌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를 비틀면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좌우를 비틀면서 뽑다 보면은 찌그러지겠죠? 당연히 새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워낙 상태가 양호해가지고 제가 새거를 안 쓰고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으로 좀 잘 잡아주시면은 가이드 고무 있는데 보면은 스프링 보이죠? 동그랗게. 자, 스프링이 요거예요. 요렇게 스프링 하나 들어가죠? 요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가이드 고무를 제가 뽑을게요. 가이드 고무는 저는 이렇게 특수공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고무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잡아요. 그 다음에 좌우를 비틀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빼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이 다 뭐예요? 고무예요, 고무. 근데 지금 문드러졌죠? 이 헤드도 오래 사용했으니까는 이 속 안에서부터 요 끝단이 다 고무예요. 그리고 스프링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요게 가이드 고무입니다, 가이드 고무. 요거를 다 교환해줘야 돼요. 그래야 유밀작용, 기밀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망가지면 가스도 새고, 오일도 새고, 출력도 떨어지고, 배기가스도 백색 내연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가이드 고무가 먼저 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로우 시트가 들어가겠죠? 스프링에 로우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요? 밸브 스프링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 위에 뭐가 들어가요? 어퍼 시트가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근데 일체로 돼야 돼요. 지금 헐렁헐렁해서 안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탈거했던 요거예요. 자, 보면은 요 두 개. 리테이너 록이라고 하는데, 이 리테이너 록을 잘 보면은 반달로 되어져 있는데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면에는 턱이 젖어 있어요. 턱이. 이쪽이
넓죠? 그리고 턱이 젖어 있네요. 얘도 이쪽이 넓고 턱이 젖어 있어요. 반드시 넓고 턱이 젖은 데가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로 껴볼게요. 이렇게 요 어퍼시트인 데다가 하나 넣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밸브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밸브에 리테이너 있는 록 부분 있는데 홈 있는 데로 오면서 여기서 딱 물려요. 이렇게 내가 암만 잡아 빼려고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빠져. 절대 안 빠져요. 밑에는 헤드고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크함이 와서 누르면 같이 착축을 하는 거야. 같이. 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밸브에 타격을 하더라도 밸브가 내려가면서 지금처럼 갖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리테이너 록을 해제시키면은 요 리테이너 록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잘 뺐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습을 하다 보면은요, 요 리테이너 록 탈거하다가 이게 막 날아다녀. 만약 군대로 친다고 그러면은요, 탐치가 막 날아다니는 거랑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립해 볼게요. 제가 딱 순서대로 옆에다 놔놓고요. 그 다음에 조립 시작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려면은 가이드 고무부터 껴놔야 되겠죠? 자, 가이드 고무. 이 가이드 고무를 끼는데 원래 새 거다. 오일을 살짝 바른 다음에 요게 가이드예요, 가이드. 촬영와 있잖아요, 지금. 요게 열박음을 해놓은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 가이드에 껴진 고무예요, 가이드 고무. 근데 가이드 고무를 잘 보면, 가이드를 잘 보세요. 원통이 아니라 턱이 껴져 있어요, 턱.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요만큼. 실제로. 턱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오일을 바른 다음에 살짝 센터 맞춰서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드 고무. 이렇게 소켓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망치를 써야 되는데, 요 기름의 홈이 요 가이드 사이즈랑 똑같아요. 쑥 들어가지 않죠? 딱 턱에 걸리죠? 아, 근데 여러분은 없어. 당하지 마세요. 12mm 소켓. 12mm 소켓하고 연결대, 익스텐션 바라고 하는 연결대 작은 거, 12mm 소켓하고 연결대 작은 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절대로. 고무망치나 플라스틱 해머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들어봐요. 자, 위에다가 딱 고무 손상 안 되게 대고 톡톡톡 치는 거예요. 소리가 틀리죠? 다 들어가서 껴지면은 밀착되기 때문에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거기까지만 넣어주셔야 돼요. 무리하게 막 때려 넣는 거 아니에요. 얘를 빼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다 들어갔나요? 조금 여유 공간이 있나요? 조금 여유가 있죠?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살며시 톡톡톡톡톡 치다 보면은 소리가 톡톡톡톡톡 탁탁탁 그럼 끝. 밀착된 거기 때문에. 자, 가이드 공무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퍼시트, 로우 시트 넣어야죠, 로우 시트. 로우 시트 넣죠. 그 다음에 밸브 껴줘야 되겠죠. 밸브 낍니다. 밸브 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넣어야 되겠죠. 스프링 살짝 얹혀놓고, 그리고 위에 어퍼시트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해야 돼요. 리테이너 록이 들어갈 만큼. 자, 그거를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을게요. 자, 대놓습니다. 다시 대놓고 대놨어요. 같이 압축합니다. 이렇게 놓고, 자, 밀착시켜놓고 압축합니다. 이렇게. 자, 센터 맞춰야죠. 구멍, 밸브, 압축. 이렇게. 자, 어떠세요? 다시 압축해놨죠? 그리고 압축된 상태에서 좌우로 약간 움직이면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위에 넓은 데 리테이너 록을 하나씩 살짝 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 공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반대편에다 공간이 나와야 들어가겠죠? 넣었어요. 두 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살포시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풀어요. 딱. 자, 어때요? 들어왔죠? 근데 이 스프링에 정확하게 껴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무망치나 이런 게 있으면은
플라스틱 망치나 요 다 끼고 난 다음에 가볍게 요 스프링 있는 데를 툭툭 쳐주세요. 그러면은 자리를 정확하게 올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밸브 스프링, 밸브 스템실이라고 하는 가이드봉의 역할, 주요한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D형 밸브 스프링 탈착기를 이용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